사실 그 옛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게 뭐 다른 건 몰라도 절기는 속일 수 없다. 야, 그래도 연이은 이 폭염 때문에 정말 뭐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 9일, 제주가 17일간 열대야. 예,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는 초열대야. 요즘 그 요런 그 초가 붙는 그 좀 많이 생겼어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어릴 그죠. 때보다. 예. 아마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아.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99%에서 100%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올해가 그래도 가장 시원한 해가 아닐까 이렇게 아마 회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교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올해 제일 덥다고 지금 난리 네. 뭐 이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게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다로 기억되면은 이거 앞으로의 여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제 작년 지구 전체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미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온도, 우리가 산업화 이전 온도라 그랬을 때는 1850년에서 그렇죠.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1.15도가 올랐어요. 근데 1.15도 별로 그렇게 크게 네, 안 그게, 느껴지잖아요. 체감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 아, 이럴 예.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 몸에 예를 들면 1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다, 체온에. 어떨 것 같으세요? 미열이 생겨도 굉장히 우리가 그렇죠. 몸에 예, 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몸 상태가 다르죠, 정상일 때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기후 변화예요.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비가 오더라도 너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예, 폭우가 폭우가 쏟아지고. 쏟아지고 네. 그리고 더워도 너무 덥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춥지 않으냐? 그렇지 않아요. 추워도 너무 추운 한풀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건조해지잖아요. 막 증발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얼마나 메말랐는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발생을 해도 더 빠르게 번지는 거죠. 확산 면적도 넓어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나다에서 5월에 그 생긴 그 불이 아직도 지금 다 진압이 안 네. 됐다고. 당국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 현지 시간 9일 대형 산불이 덮쳤습니다. 허리케인이 키운 산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불에 타버리게 되면은 그 나무에 있던 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돼서 배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나무가 많이 사라지니까 대기 중에 CO2를 흡수하는 그런 저장고 역할을 하는 나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더 심각해지지만 그 산불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더 또 심각해지는 상호가 악순환 관계로 맞물리게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요새는 사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최근에는 어떻게 예. 표현하냐?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라 그랬거든요. 지구 예. 온난화. 그러더니 글로벌 히팅이라고 가열화라고 부르더니 요새는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불러요. 보일링, 끓고 있다. 끓고 있다. 열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라는 분이 뭐라고 네. 말씀하셨냐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끝났다.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온난화의 정도가 아니고 끌어오르는 거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뉴스를 또 봤어요. 요즘 그 수컷 거북이가 안 태어난다. 이게 왜냐면 전 처음 알았어요. 주변 온도에 따라 그 성별이 정해진대요. 거북이는. 몰랐죠? 몰랐어요. 바다 모래에다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예. 그 알들이 부화를 할 때 이게 27.7도보다 낮으면 수컷, 예. 31도가 넘으면 암컷. 그래서 요 비가 이제 딱 맞았는데 지금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해수면 온도라든가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거의 99%가 암컷. 지난 4년간 수컷 거북이가 탄생하지 않았다고. 다 그렇죠. 그 수컷이 없대요. 나 이거 몰랐어. 거북이가 그렇다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거북이는 멸종될 수 있죠. 없어지겠네요. 예, 멸종이 될 수가 있죠. 생물 종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온도 변화 때문에. 이거 참 진짜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예. 게. 근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구가 망하고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지구가 뭐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는 한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살 건가, 그게 인간이 있을 건가, 또 죄 없는 그 많은 생물 종들이 인간 때문에 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과거 30년, 현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적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되면 급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2050년 되면 어머 어떡해. 강원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아, 너무 소름 끼친다 저거 진짜. 만약에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죽였어. 없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 사과가 정말 귀한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다. 지금 예를 들면 봄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개화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봄꽃은 계속 빨라지나요?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설마 겨울에 피겠어? 작년에 벚꽃이 진짜 빨리 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빨리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더 빨라지면 이제 이 벚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봄이면 벚꽃을 잃고 우리가 여름이면 사과를 못 먹고 수박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렇게 바뀌어가요. 충격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일뿐만 아니라 기저귀,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식량, 뭐 자주 먹는 라면,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생리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죠? 라면은 뭘로 만들죠? 밀이죠, 그죠? 그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인도에서 섭씨 50도 기온을 찍고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와 50도를 찍었어요? 네. 저희가 50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녹고 도로에 있는 막 번네트에 후라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체감한 이 공기 중에 섭씨 50도라는 것보다 이 바닥에 흡수하는 열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씨 50도 되면 거의 100도 육박할 거예요. 아스팔트 갈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절대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 총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 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렸죠. 어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 소비하는 국가들은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나고.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전해 미국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 거죠. 면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텍사스가 이제 주요 생산지인데 텍사스주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듭니다. 예, 거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면화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 비가 안 왔구나 거긴 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5위인 면화 생산국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화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영향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병으로 인해서 사과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과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라면, 짜장면, 칼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내용량이 줄겠죠. 어떡하냐 이제. 나 너무 슬퍼 지금. 그 온도는 변하는 게 맞고 오래전부터 지구는 뭐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온도가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속도. 자, 이게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정도죠. 와. 너무 빨리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저기 뒤에. 저 파란색이 산업화 이후의 온도고 초록색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인데 지금처럼 저렇게
약 100년 동안 1도 이상 올라가는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자. 아, 이제 저기서 멈추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이미 올해 2월 그 지난 약 12개월, 1년 동안의 평균 기후를 보면 네. 산업화 이후 1.52도를 찍은 거예요. 왜? 그럼 국제사회가 약속했던 마지노선을 이제 처음 초과해버린 거죠. 올해 2월에. 아, 넘었구나. 굉장히 빠른 건가? 예, 빠르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엔이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고 있는 사무총장인 사이먼 스타일 이분께서 지구를 구할 시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어요. 원래는 파리 협약에서는 2도를 얘기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후 2도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이 2도라는 걸 설정하고 우리가 보니까 2도가 과연 적절한 숫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높지. 그래서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2도까지 가도 큰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5도로 낮추자고요. 자, 그럼 지금 얘기했던 파리 협약에서 말했던 2도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람 체온이 거의 뭐 그 1도에서 거의 뭐 생사를 오갈 정도로 막 바뀌기도 하니까 체감되는 뭔가 위험이 감지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 인구 중 약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아, 물 부족.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에어컨 끄세요 지금. 전기 먹는 거 다 끄세요. 그럼 조명이랑. 조명 2개 더 꺼요. 네, 다 끄시고. 아니, 이목구비만 보이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2도 올라가게 되면 2도씩 올라갈 때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감자, 안 돼. 야, 나 구황작물 좋아하는데. 감자는 안 돼.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뭐예요? 바로 김치. 그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국 사람들한테 치명적인데요. 온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옥수수, 뭐 고추, 배추 이런 재배가 힘들어지죠. 쌀은요? 제일 중요한 쌀. 쌀 진짜 쌀이 정말 중요하지. 중요해가지고. 쌀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 다 문제가 생기는구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식량으로 인한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식량 전쟁이 엄청나지겠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북극곰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진짜. 와닿았어. 방금 우리 2도 얘기를 했는데 1도 더 올라가서 만약에 3도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그러면 인간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해수면. 자, 3도가 오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나요? 3도가 올랐을 때 잠기게 될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물에 잠기는 지역이요? 잠긴다고요? 네네. 여기 다 잠겨. 상암도 있어. 그래서 여기 우리 촬영 못 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 상암동도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아니, 서울이 잠기는 건 예상도 못했는데. 인천, 김포, 뭐 부천, 특히 이런 데 피해가 크죠. 기후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사계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사회 경제 시스템 다 사계절에 맞춰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나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이 지구의 생태계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반 정도를 흡수해줘요. 육상 생태계, 나무가 뭐 한 25%, 네. 바다가 한 25%. 그러면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그래서 나무 많이 심으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바다 생물, 그다음에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해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온난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이 마치 나무가 힘들어서 시들시들해서 푸릇푸릇 안 하는 거예요. 아마 한여름에 폭염 심할 때 이렇게 도심에 걸어가다 보면 물주머니 같은 거 차고 있는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네네. 물주머니를 안 달면 초록색이 안 나타나요. 저는 그 나무 병 걸리지 말라고 수액인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었군요. 그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배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북극에는 보면 그 북위 60도 이상 2년 이상 땅이 이제 0도씨 이하로 얼어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2년 이상으로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죠. 근데 이 영구 동토층의 면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땅이 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탄, 그 온실가스가 터져 나오면 이거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또 이 제에 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오존층도 파괴하게 되고 지구온난화도 가속하게 되고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난화, 가장 나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 어떡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쁜 미래부터 1.5도에서 2도 근처에서 막아낼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만화 시나리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정확히 있습니까? 6도 라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그 6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